부산에서 전 세계 선교사들을 초청해 위로하고 새로운 선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생명을 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알기 쉽게 연구하는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전북 장로회 총연합회가 2024년도 11회기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올림픽 선교회가 제33회 하계올림픽 경기대회를 한 달 앞두고 2024 파리올림픽 스포츠 선교단을 꾸려 국내외 스포츠 현장을 선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기도 화성 리튬 배터리 생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희생자들이 발생한 데에 대해 교계단체들이 잇따라 애도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해외 선교 활동을 하다 보면 문화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어려움에 부딪히기 마련인데요. 타지에서 선교해온 이들을 위로하고 변화되는 세계 선교의 양상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 현장을 부울경본부 이진우 PD가 보도합니다. 고국을 떠나 타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은 국내 활동보다 몇 배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 낯선 문화, 가족들과 함께할 경우 자녀 교육 문제 등 극복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짊어진 채 전 세계를 누비며 활동 중인 현지 선교사들을 위한 대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이들은 33개국에서 초청받은 선교사 260명, 각 나라의 국기를 들고 입장한 선교사들은 각자가 경험한 선교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서로 이야기에 선교사들은 공감하며 위로를 나눴고 변화하는 선교 현지 상황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상생하고 협력하기 위해 해외 네트워크를 확장하면 현지 사역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우리 선교사들끼리 저도 또 만나고 교제하고 또 서로의 사역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 광야와 같은 선교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며 대회 기간 동안 회복하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분들이 먼저 회복되고 먼저 평안을 누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전되는, 저는 그것을 오히려 이 시대에 또 이런 대회를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라고 그렇게 봅니다. 세계 각지에서 참가한 선교사들은 현지에서 발생한 고충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선교 현장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각국의 선교 동향을 접한 건 역시 커다란 도움이 됐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또 앞으로의 세계 선교 동향을 나누고 또 서로 위로와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받는 선교사에서 보내는 선교사로 성장한 한국교회, 더욱 왕성한 해외 선교를 위해 다양한 인프라와 맞춤형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굿TV 뉴스 부울경본부 이준우입니다. 성경 속 로마서는 기독교인으로서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기독교를 전한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세 차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로마 지역의 교회들에 보낸 편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십자가 복음의 생명을 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더 깊이 연구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경 속 총 13편의 바울 서신. 그중 주후 56년경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로마로 갈 결심을 하면서 로마 지역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는 로마를 유럽 선교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로마 교회의 복음에 관한 자기의 견해를 알렸습니다. 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복음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 삶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그림을 담은 로마서. 킹덤북스는 제3회 성경 강해 컨퍼런스를 열고 바울이 전하는 로마서를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교수는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말하는 죄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며 죄를 저지른 인간, 그럼에도 자신의 아들의 희생으로 인간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자기 지식체계 속에서 창조주를 뺄까 넣을까를 고민함, 이 과정에서
관계를 빼면 뭐만 남을까요? 관계를 뺄까 말까 고민하는 자기밖에 안 남아요. 창조주와의 관계를 완전히 빼고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지식체계, 사고체계를 만드는 것을 근원적인 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인간의 죄로 인해 현실이 고통이라는 이 교수. 이 교수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구원과 복음은 무엇일까? 저는 이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싶어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계획은 관계, 사람이 끊었고 그 관계를 완전히 연결시키는 것을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되어지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온전한, 그 다음에 피조물과도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그 모습을 담고 있는 게 바울의 복음의 큰 그림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구원의 진리를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그렸던 복음입니다. 굿TV 뉴스 김유미였습니다. 굿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북 장로회 총연합회가 2024년도 11회기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22일 전주 성암교회에서 열린 이번 정기총회에는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장로 회원들이 참석해 연합회 부흥을 위한 마음을 함께했습니다. 동역자라는 주제로 설교에 나선 전주 성암교회 강신구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세우신 동역자들이라며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길 기도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회무에서는 신임 회장으로 전주 성암교회 조규성 장로가 선출되며 신임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전라북도 장로님들의 총의를 모으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 섬기는 그런 자세로 총의를 모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조 신임 회장은 무거운 직책을 맡게 되었다며 전라북도 기독교 총연합회와의 협업을 통해 연합사업 운영에 집중하겠다고 계획을 전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33회 하계올림픽 경기대회를 한 달 앞두고 한국교회가 선수들을 위해 나섰습니다. 한국올림픽 선교회는 2024 파리올림픽 스포츠 선교단을 꾸려 국내외 스포츠 현장을 선교적으로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회는 대회 개막일에 나흘 앞선 7월 22일부터 대회가 마무리되는 8월 11일까지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기독신우회 소속 선수들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출전 경기장에 함께하며 응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올림픽 선교회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해 선교팀을 구성해 파송할 계획입니다. 선교팀엔 목회자와 순복음 강남교회 실업인 회장단이 함께하며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장년 등 13명이 함께합니다. 또 내달 3일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2024 파리올림픽 파송 및 국가대표 선수 필승 기원 예배가 열리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내달 12일 2024 파리올림픽 필승 기원 예배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화성 리튬 배터리 생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18명의 이주 노동자가 사망한 가운데 교계단체들이 애도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25일 이번 사고는 노동자들을 쓰다 버리는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우리 사회의 무책임함이 불러온 인재이자 참사라며 희생자들을 수습하고 유가족들에게 인계하는 일에 진심을 다할 것, 사고 원인을 밝혀 사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사망자의 신원조차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참혹한 죽음 앞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 안전대책 마련과 더불어 이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범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생명을 존중하고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25일 목회자의 선교적 교회 인식과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선교적 교회란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교회 운동 중 하나로 성도가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도록 교회가 돕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개념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담임 목사의 절반 정도인 52%가 본인이 심우하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인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비교한 결과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선교 사역에 참여한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보다 지난 5년간 더 많이 성장했으며 향후 5년 후 전망도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또 예배 참석 인원이 증가하는 교회일수록 목회자 스스로 선교적 교회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전국 담임 목회자 총 500명을 대상으로 5월 12일부터 20일간 모바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26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기도를 요청하는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서신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직면한 5가지 현안, 한반도의 평화, 의정 갈등의 해결, 저출생과 기후위기, 중독의 확산과 예방, 22대 국회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한교총은 의정 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의료진들을 향해 집단 휴진을 통한 투쟁을 내려놓고 생존의 위기 앞에 한숨 짓는 환자 곁으로 돌아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대화하면서 국민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적정선을 찾아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교회를 향해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 더욱 안전하고 부강해지는 나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미래 예측이 가능한 나라가 되기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경기 화성시 1차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아리셀이 불법으로 파견받았다는 정황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 외국인 파견 노동자를 불법으로 투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아리셀은 외국인 고용 허가 대상 사업장도 아니어서 관련 허가를 피하며 값싼 인력을 이용하기 위해 불법 파견을 이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 회사 측은 전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불법 파견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화재에 대한 아리셀의 안전관리 책임 여부 등과 함께 불법 파견 여부도 조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입니다.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외국인 노동자로 알려지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 실태를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외국인 취업자가 92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일용직이나 건설업, 제조업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 인력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중소 영세업체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가 충분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산재 사고 사망자는 85명으로 전체의 10.5%를 차지했습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을 30일 앞두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회 전 결의를 다졌습니다. 대한체육회는 26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파리올림픽 D-Day 30 미디어데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1개 종목에 최대 142명의 선수를 파견합니다. 여자 핸드볼을 제외한 단체 구기 종목의 집단 부진 탓에 48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이기흥 체육회장은 금메달 5개를 획득해 종합순위 15위 유지를 목표로 나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100년 만에 열리는 올해 33회 하계올림픽은 현지 시간 7월 26일 오후 7시 30분 성대한 막을 올립니다. 지난해 수사당국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수가 2만 명을 돌파해 2년 연속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26일 2023년 마약류 범죄 100서를 발간하고 작년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27,61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50% 증가한 수치입니다. 증가세는 젊은 층과 여성에게 두드러집니다. 전체 마약 사범에서 10대,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5%에 달합니다. 대검은 10대 여성 사범의 가담 비중이 늘고 마약류 중독 및 2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며 병의원의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으로 온라인 환경에서의 불법 유통 범죄도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북한이 26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이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밝혔습니다. 북한 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에 낙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북한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도 현지 시간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추가적인 안보저해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케냐 수도 나이로비를 비롯한 곳곳에서 현지 시간 25일 수천 명의 젊은이가 거리로 나와 정부의 세금 인상 추진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 고무총을 동원해 강경 대응했고 경찰이 쏜 실탄으로 최소 5명이 총에 맞아 숨졌고 30명 넘게 다쳤습니다. 의회는 이날 세금 인상 법안을 찬성 195표, 반대 106표, 무효 3표로 가결했습니다. 루토 대통령은 시위대의 의회 난입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자대로 호소했고 영국, 캐나다, 독일 등 10개국 이상의 나이로비 주재 서방국 대사들은 케냐 의회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북동부를 강타한 폭염으로 현지 초등학교에 올해 초 설치된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의 밀랍 조형물이 눈사람처럼 녹아내렸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DC 게리슨 초등학교 교정에 올해 2월 의자에 걸터앉은 링컨의 모습을 묘사한 높이 6피트의 밀랍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섭씨 35도 안팎의 기온이 며칠째 이어지자 24일 아침에는 머리가 사라지고 왼쪽 다리가 상체에서 분리됐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미국 전역에서 약 1,500만 명이 폭염경보, 9천만 명이 폭염주의보의 영향권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군사외교 관련 기밀문서 수십만 건을 온라인에 공개해 세기의 폭로자로 불린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석방됩니다. 유죄를 시인하는 대신 사법 절차를 마무리하므로 약 14년에 걸친 어산지와 미국 정부의 싸움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로이터는 어산지가 26일 미국령 사이판 법원에 출석해 62개월형을 선고받을 예정이라고 24일 보도했습니다. 영국 런던 벨마시 교도소에 2019년부터 수감돼 있던 어산지는 이를 복역기간으로 인정받고 자유의 몸이 돼 모국인 호주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호주 출신인 어산지가 지난 2006년 설립한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는 2010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테러 수탕 작전을 벌이며 작성한 기밀문서 수십만 건과 미 국무부가 전 세계의 자국 대사관과 주고받은 문서 25만여 건 등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2016년엔 미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선거 캠프가 주고받은 이메일 수천 건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오늘보다 날씨가 더 덥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내일부터 장맛비가 내리면서 30도를 밑도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주말에는 중부지방에도 비가 시작되겠고요. 다음 주 내내 장맛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호우 피해 없도록 사전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강릉 3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8도, 광주 27도, 부산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33회 하계올림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교계도 나섰는데요. 한국올림픽 선교회에서 선교팀을 파송하고 기도 응원단도 함께합니다. 구슬땀 흘려가며 준비한 우리 선수들이 무사히 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도 속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